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십신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견 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칭해서 비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비견 겁제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와 똑같은 존재,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나랑 똑같은 거. 만약에 내가 나무로 태어났을 때 사주 안에 목기운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가 있다. 그것은 내 사주에서 비견겁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시간 거를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비견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견. 이 비견이란 거는 나와 같은 존재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나와 똑같은 존재, 내 분신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나와 같은 존재, 순수한 나의 분신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정신세계이다. 만약에 이 사주에서 너무 신약한 사주가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일군주 7신화 체제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7명의 신화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성분이 하나도 없을 경우 이 비견이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일 때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사주가 신강사주, 그 너무 강한 사주일 때는 비견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적어놨는데 밑에 보시면 동기자, 나랑 같은 사람. 자, 이 비견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심을 이야기를 하고요. 독립심. 그 다음에 실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근면함이 있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견은 또 독립심과 자존심을 나타낸다고 얘기했고요. 가족 중에서는 뭐 이제 육친 관계, 이제 어떤 그 가족 관계에서는 나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에서 내 자신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 이거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분리, 이별, 양자, 독행, 고독 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 이제 그 인류의 변천사를 통해서 비견겁제를 식신상관, 편정제, 편정관, 편정일을 이해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견겁제를 표현했을 때는 가족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사회.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으면 가족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가족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자, 나와 똑같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많은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지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돈이 이제 부모님께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가 각자 먼 길을 떠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견겁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향을 일찍 떠날 수가 있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견이 많으면 형제 자매와 싸우고 고향을 등질 수가 있고요. 고집쟁이가 많다. 특히 이 비견겁제가 사주상에 비견겁제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고집이 많은 편이 있습니다. 그다음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식 인연이 박하고 평생 고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 복이 없으며 뭐 색정으로 파란만장하다, 가정 불화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경쟁을 좋아하고 승부욕이 있고 과학자, 운동선수 등이 뭐 비견겁제와 조금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겁제. 이 겁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심, 똑같은 의미, 어떻게 보면 비견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비견은 약간 순수한 나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겁제란 것은 뭐냐면 한자 그대로 뭔가 재물을 겁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무서운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형제 자매이지만은 이색을 뜻하므로 비견과 비슷하지만 안 좋은 성분, 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겁제의 의미 그대로 재물을 겁탈하는 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돈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이 겁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남의 돈을 뭐 빼앗는다, 뭐 강도짓을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남의 물건을 보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집에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겁재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사과나무 내가 너무 가지고 싶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부리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 사자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동업을 하고 싶다. 근데 동업자 사주상에서 겁재가 좀 많이 있고 뭐 겁재 격으로 태어났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동업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겁탈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무섭다. 욕심이 많다. 돈 욕심이 좀 많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므로 재주를 부릴 줄 알지만은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꾼들이 많겠죠.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업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주상의 겁재가 많으면 비견의 내포 의미보다 더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겁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견도 마찬가지지만은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사기꾼들 중에서 매너 안 좋은 사람들이 없겠죠. 신약사주, 이 겁재가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약사주일 때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한다,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신강사주일 경우는 남을 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가는데요. 비경겁재가 많으신 분들, 특히 비경겁재는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이 두 성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성분이 좀 달라요. 비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수한 성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내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난 이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빴어.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겁재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겁재의 경우는 자존심을 상하고 어떤 경쟁에 있어서 처음에 겉으로 내색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네가 그것을 나랑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깔아뭉갰구나. 근데 네가 얘기했던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겠다. 팔짱 딱 끼고 쳐다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겁재들이 조금 무섭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비경겁재를 외우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경겁재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독립성, 그 다음에 고집, 자존심,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경겁재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혼자 하는 일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혼자 하는 사업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집순이 집돌이들이 특히 이 비경겁재가 많은 사람들이 집순이 집돌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좀 힘들고요.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연애 운을 볼 때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뭐 제 연애 운은 어떨까요? 과연 뭐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자로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적합한 사람들. 나중에 또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사주상에 남자 사주도 그렇지만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로 비경업자가 많은 사주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분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네킹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네킹.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마네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경겁재가 많으신 분들 뭐 이미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비경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약간 좀 배우자로서는 옳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신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